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개월 안에 여러분 앞에 고백할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상대가 없는 솔로분들도 계실 거고, 썸 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또는 뭐 재회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지금 연애 중이라고 해서 누가 날 좋아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만 안 변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마음에 든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고백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요. 뉴페인지 구페인지, 어떻게 다가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여신이 있어요. 나랑 어울리는 여신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좋아하는 여신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아르테미스님 안녕하세요. 네, 3개월 안에 우리 아르테미스님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패인지, 뭐 뉴패인지, 뭐 어떻게 다가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아르테미스님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 아르테미스님은 일단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연애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콧대가 좀 있어요. 이런 거 있는 거죠. 야, 내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만나려고만 하면 줄을 선다, 줄을 서. 연병장 2바퀴 돌린다. 야, 나 정도면 김태희고 조인성이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만나려고만 하면 만날 수는 있지. 근데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연애 뭐 그런 거 꼭 필요해?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아르테미스님이 상당히 예쁘고 잘생긴 외모예요. 그냥 근자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콧대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은 간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막 불같은 사랑 말고 좀 이것저것 좀 따져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난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마법사 같은 사람이라서 연애 상대한테도 잘하고 상대방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한테도 잘하거든. 음. 뭐 그래서 만나려고만 하면 만날 수는 있지만 뭐 이것저것 좀 재느라 안 만나는 거고 딱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지금. 음.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칼을 들고 수작 부리는 느낌의 인연들을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라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아직 혼자인 거고, 재회를 바라고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안 주고 그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아르테미스님한테 뭐 이성 문제로 상처를 좀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만남은 가지지만 마음은 안 주고 있는 거고요. 썸이나 이 연인이라면 좀 따져보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즐겁게 잘 만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탄탄한 느낌이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있는 모습. 뭐 그 사람에 대한 뭐 그런 마음, 뭐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미래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죠. 약간 성에 안 차는 느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찐한 막 그런 연애 분위기가 심하게 나는 그런 진지한 연애보다는 좀 편안한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을 거예요. 찐한 연애는 서로를 구속하게 되고 뭐 인생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즐거운 연애를 하고 싶고 그런 만남에서 좀 가까워지고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연애 말고 적당히 만나면서 개인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애를 바랄 수 있고요. 내가 사는 동네나 뭐 직장 주변 같이 내 바운더리 말고 좀 떨어진 곳에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음, 뭐 외부인이나 뭐 타 지역 사람이나 뭐 외국인 같이 나를 알고 있는 뭐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장소 말고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전혀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거죠. 연애 중이라면 맨날 가던 카페, 뭐 맨날 가던 술집, 뭐 맨날 가던 클럽, 뭐 이런 거 말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여유롭고 낭만적인 연애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르테미스님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음, 뭐 이런 사람도 싫고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싫고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 말만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 뭐 아마도 주변 지인 중에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손절할 정도일 거예요. 뭐 실수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원해요. 시야가 좀 넓고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 음, 뭐 하나 실수하면 막 물고 늘어지거나 막 이렇게 꽁꽁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그 얘기 꺼내고 하는 거 질색이에요. 당연히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 아르테미스님은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서 참을 수가 없어. 아마도 사귀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바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뭐 지금 행복하고 막 지금 즐거운 거에 빠져 있는 거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람. 뭐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안정이 되고 좀 여유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낙천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좀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에 치여 있고 사랑에 치여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구속하거나 하지 않고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르테미스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지, 어떤 사람이 우리 아르테미스님한테 고백을 하게 될지 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르테미스님이 바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랑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 줄 수는 있어요. 음, 뭐 이전에 했던 연애든 지금 하고 있는 연애든 좀 뭔가 좀 답답하고 매여 있는 느낌을 좀 받았을 수는 있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 감정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고요. 뭔가 이렇게 좀 칼 같은 느낌이나 대찬 느낌이 좀 약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좀 약한 거죠. 이렇게 애정이 넘치고 애교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님이랑 인연이 되면 애정, 사랑 이거는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줄 거예요. 머리에는 온통 아르테미스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베어도 오두방정 떨면서 달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귀게 되면 우리 아르테미스님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사랑을 하면 사랑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고요. 연애 상대가 1순위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가능하면 다 맞춰주려고 하고 서로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막 화가 나도 막 아르테미스님한테 막 화를 막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힘들고 많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많은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모든 걸 궁금해하는 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연애 대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는 하지만 이렇게 막 대찬 구석이 좀 없어서 뭘 해도 이렇게 쭈뼛쭈뼛대거나 아르테미스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움이 많지 않아서 좀 루즈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성 문제로 속썩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끊고 맺음을 잘 못하고 거절을 잘 못한다거나 쓴소리 같은 걸 잘 못할 수 있겠고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르테미스님이 뭘 얘기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걸 또 단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탁탁 나서서 뭘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 거죠. 뭘 할 때도 꼭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오늘 뭐 먹자, 뭐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이런 거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쉽게도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집 데이트나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하는 그런 연애를 하려면 아르테미스님이 요구를 해야 돼요. 눈치를 막 이렇게 주던가. 가만히 냅두면 안 해요.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스타일에 비해서 속은 좀 깊은 사람이에요. 약간의 멘토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뭔가 알고 싶거나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맞다고 우긴다거나 그 답에 맞춰서 다른 걸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님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 말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편에 좀 가까워요.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보다는 이상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현실에 지쳐서 서로를 밀어내는 일은 없을 수는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아르테미스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런 바램들이 이렇게 깨져버릴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속이 깊어서 상대방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깨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약간의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고 막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이런 높은 콧대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해줄 수 있어요. 아르테미스님이 좀 부드럽고 유하고 둥글둥글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 아르테미스님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인데 전혀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 아무 느낌 없던 그런 사람이거나 뭐 누군가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서 도움을 좀 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 더 붙이자면 이렇게 헤어진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뉴페보다는 구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절대로 없어서 뉴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소개팅의 가능성이 클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꼭 나이 차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신 연령의 차이로도 볼 수 있으니까 나이 차이 싫은데 라고 실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랄게요. 키는 평균보다 약간 작은 편이고요. 남자는 170대 중반, 초중반 정도, 여자는 한 150대 후반 정도? 하얀 피부에 말랑말랑한 느낌의 피부, 그리고 순한 느낌의 동글동글한 얼굴형이고요. 약간 철학적인 것들에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종교 시설이나 뭔가 좀 배우는 그런 뭐 학원 같은 곳, 뭐 상담하는 곳, 뭐 그런 관련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겠고요. 뭐 선후배 관계,
뭐 상사와 후임, 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헌팅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워낙 대창기에 없는 사람이라서 헌팅을 직접 하기보다는 뭐 헌팅은 친구가 하고 그 무리 안에서 알게 되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뭐 어쩌면 술 먹고 술 기운에 고백할지도 몰라요. 재회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이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온다거나 만나게 될 수 있겠고요. 전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이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비워진 마음을 채워주게 될 겁니다. 우리 아르테미스님한테 그 사람은 현실에 지친 마음을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카드가 교환 카드인데 이 사람은 행복이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행복하니까 죽어라고 해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테미스님의 모습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성에 안 차는 외모와 성격일 수는 있겠지만 만나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 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명확하게 소통하라고 합니다. 일단 소개팅 해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뭐 재회거나 뭐 이 타워처럼 이렇게 막 느닷없이 막 인연이 된다면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르테미스님을 살짝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깔끔하게 전달해 주는 게 인연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개월 안에 이런 사람이 고백을 한다는 거지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연인이 되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인연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 아르테미스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으면 다가왔을 때 받아주시고요. 아니라면 이 퀸소드처럼 딱 잘라서 말해주는 게 좋겠죠. 괜히 막 여운 남겨서 막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쵸? 3개월 안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왕 만나는 거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테나님 안녕하세요. 네, 3개월 안에 아테나님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뉴페인지 구페인지, 어떻게 다가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아테나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테나님은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눈을 좀 낮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뭔가 좀 충격이 될 만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해요. 뭔가 좀 멍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뭔가 막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욕심 부리고 있었던 게 무너져 버렸어. 솔로나 재회처럼 상대가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가 고백을 받았다거나 뭐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다른 누군가가 좀 찍접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어쩌면 뭐 누군가가 우리 아테나님의 이미지를 막 깎아내리고 있어서 좀 화가 좀 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 만날 거라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썸이나 연인처럼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 사람과 관계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좀 이별의 느낌을 주는 일이 생겼다거나 뭐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고요. 뭐 딴짓거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테나님은 최소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을 원해요. 외모도 좀 잘 꾸미고 데이트나 연애에서도 초짜보다는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아테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챙겨주는 뭐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최소한 이렇게 마법에 걸린 날에 굳이 그걸 그날이냐고 묻는다거나 뭐 쓸데없이 기분 풀어준다고 뻘짓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할 거예요. 만나도 적당히 짧은 시간을 만나고 헤어지거나 뭐 계속 같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TV4로 얘기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뭐 말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말이 많다거나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싫어서 어느 정도 우리 아테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면서 기념일 같은 거 잊지 않고 잘 챙기는 사람. 스타일은 댄디하게 입거나 정장 스타일처럼 약간은 좀 젠틀하고 깔끔한 느낌의 사람을 원하고요. 이벤트 한다고 막 꽃 수백 송이 사오는 사람보다는 작고 반짝이는 거 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맨날 내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거나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거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굳이 아트나님이 신경 써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성격이 깔끔해서 최소한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을 원해요. 다른 이성이랑 있는 걸 봐도 의심이 1도 안 되는 사람 같은 거죠. 그리고 밖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뭐 이렇게 둘만 있는 거 말고 타인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싸우지 않는 거. 지금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중이라고 해도 최소한 밖에서 남들 앞에서는 티 안 내는 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강하고 깍쟁이 같아 보여도 최소한 나한테는 부드러운 사람, 가불관계, 상하관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화난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사회생활, 계급사회에 대해서 적응 잘하고 하지만 우리 아테나님한테는 안 그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테나님한테 아무리 불만이 쌓여도 아무리 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걸 수도 있겠고 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테나님은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약간은 성숙한 사람을 찾는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애하고 하는 거 좋지만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고 뭐 언제나 1순위 있는 거 좋지만 아테나님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뭐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겉으로는 뭐 얼굴 표정은 그러게 아닌데 지금 분명히 싫은 티가 나는데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 널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 일이 잘 되면 뭐 나중에 뭐 이런 거 아주 싫어하고요. 서로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를 좋아하지 누구 하나가 모든 걸 짊어지고 끌고 가는 걸 싫어해서 뭐 내 말대로 해.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것 같이 어떤 약간 이렇게 명령조 비슷한 느낌을 참지 못해요. 우리 아테나님이. 실제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일단 단어 자체가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글자가 그런 글자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막 욱하고 막 그럴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성격 깔끔하고 최소한 아테나님한테는 부드럽고 우리 아테나님을 믿어주고 어느 정도 컨트롤 되고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싸워도 막 싸운다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쩔 때는 친구 같고 어쩔 때는 막 연인 같고 하면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저거 봤거든요. 그 김종국이랑 송지효랑 나오는 프로인데 그 옥탑방에서 문제 맞추는 거. 그 프로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이런 걸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예전 연애가 이렇게 힘들었거든. 어쩌면 애인을 다른 사람한테 뺏긴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연애가 거의 을의 입장이었고 맨날 받아주기만 하다 보니까 말 못하는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테나님이
바라는 게 많고 막 눈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할 것도 아니에요. 연애라고 해서 뭔가 세상에서 막 둘도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인식을 하고 막 내 성격이랑은 다르게 막 가면을 이렇게 쓰고 특별하게 행동하다가 서로 막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막 실망하고 싸우고 막 헤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는 거라서 욕심이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3개월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테나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지, 어떤 사람이 우리 아테나님한테 고백을 하게 될지 볼게요. 어, 일단은 반반인 것 같아요. 아테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의 반, 싫어하는 모습의 반. 음, 일단 이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래 만날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선을 넘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나는 이런 거 절대로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헤어지는 거는 칼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음, 하지만 그런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테나님이 떠나려고 해도 붙잡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약간의 질척거림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렇게 소드킹처럼 어떤 이런 선이라는 게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테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명령조가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명령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하지 마, 이렇게 좀 하지 마,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컨트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뭐 권위적인 모습도 강하진 않지만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인연이 된다면 연인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말할 거예요. 뭐 술자리나 카페처럼 뭔가 얘기의 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던지듯이 하나하나 말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기 싫은 거예요. 아테나님이 바라는 사람처럼 묵묵히 잘 참고 아테나님을 100% 믿어주고 오래가는 사람의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이 있어요. 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못 참겠으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거나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음. 속에 꽁꽁 쌓아두고 있던 걸 터트려 버리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모습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자기 자신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을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어떤 코드든 상관은 없어요. 뭐 개근 코드든 미래 비전에 대한 코드든 사랑에 대한 코드든 뭐 속궁합이든 뭔가 자기랑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소드킹이라서 조금 무지하게 따질 것 같지만 끌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끌리는 이성이라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고여 있는 그런 고인물 같은 그런 연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뭔가 변화되는 거를 원할 텐데 그건 자기 연인이랑 함께 하면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인 자체가 뭐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연애 자체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자기 편을 좀 들어주길 바라는 게 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면 혼자 알고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라서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연애할 때는 연애만 하는 그런 편이고요. 가능하면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좀 냉정한 모습을 보여서 좀 재수없을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뭉개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멀티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멀티가 안 되거든요. 뭐 하나 하면 그것만 해야 돼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멀티가 되는 사람. 아테나님이랑 대화하면서 친구랑 카톡하면서 한 손으로는 뭐 게임도 하면서 막 밥도 먹으면서 내일 뭐 할지 막 생각도 하면서 막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쁘고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데이트, 뭐 내일은 손잡고, 모레는 뽀뽀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문어 같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집착이 좀 있는 편이라서 가진 거는 좀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만 안 넘는다면 음, 오히려 우리 아테네님이 헤어지자고 해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물건도 포함이 되기도 해서 어쩔 때는 좀 짠돌이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야 한다는 목표가 이 사람한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가 있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출로만 연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 아테나님이라면 아테나님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장단점은 아테나님이 이 사람이랑 어떤 연애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테나님이랑 헤어진 지난 연인이 아직 아테나님을 잊지 못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원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전에 헤어진 그 사람이 우리 아테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만나고 있던 그 상대랑 헤어지고 다시 오고 싶어 한다거나 아테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방해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좀 끊어내고 오고 싶어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작은 키고요. 외모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아테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요. 남자는 160대 후반에서 170대 초반, 170 뭐 간신히 넘거나 171, 2 뭐 이런 거죠. 여자라면은 150대 초중반. 피부는 건강 상태 괜찮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얀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막 어디 아픈 것처럼 창백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하얄 거예요. 약간 역삼각형의 몸매, 어깨가 좀 넓은 거죠. 그리고 눈이 조금 작은 편.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이렇게 잘생겼다, 뭐 예쁘다, 뭐 몸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랑은 좀 벗어난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막 만화처럼 막 극단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에서 살짝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부적인 모습은 또 예쁘고 잘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라면은 운동해서 막 역삼각형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코리안 헐크 막 남궁민처럼 만들면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뭐 여자라면은 뭐 메이크업으로 막 날카롭게 해서 시크한 이미지 연출할 수도 있고 뭐 피부 하얀 거 뭐 남들은 일부러 미백 크림 바르는데 안 발라도 되니까 좋고 건강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가 아니라 막 까매가지고 막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깨끗해 보이니까 좋고 그죠? 이런 사람이 3개월 안에 우리 아테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 9패보다는 6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 우리 아테나님을 잊지 못하고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나 소개팅, 헌팅 이런 것보다는 뭐 약간 높은 곳, 산이나 어떤 건물의 고층, 면접실이나 학교, 뭐 마트 할인 행사처럼 이렇게 경쟁이 좀 있는 곳, 공무원이나 군대, 뭐 경찰처럼 좀 규율이 있고 자제력이 필요한 곳, 멀티플렉스처럼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뭉쳐지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테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뒤로 하고 우리 아테나님한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미련을 갖고 있었다면 그 미련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아테나님한테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뭐 말을 바로 건다거나 아테나님은 뭐 지금 그냥 알게 된 사람으로 뭐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빠르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테나님을 잡으려고 할 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테나님한테 반해버린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9패겠지만 6패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테나님한테 반해서 빠르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 아테나님한테 그 사람은 아테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 불타오르는 욕구를 빠르게 해소시켜줄 사람이 되어줄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큰 실수, 뭐 바람을 핀다거나 뭐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아테나님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이 완드 8 카드가 빠른 속도, 뭐 많은 일, 뭐 커져가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흐르는 시간선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큰 문제 없이 상처 주는 일 없이 많은 것을 함께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테나님이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잡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끌려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 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로맨스예요. 로맨스. 이 사람 나타나면 너무 재지 말고 낚아채서 연애하세요. 재회라면 받아주시고요. 연애 중이라면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끌릴 수 있거든요. 좋은 카드를 꺼내기는 했는데 로맨스가 나와서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빠르게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시작부터 막 급하게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물어도 괜찮을 거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아테나님 앞에 나타나면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3개월 안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라고요.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로디테님 안녕하세요. 네, 3개월 안에 아프로디테님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뉴페인지 구페인지, 어떻게 다가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아프로디테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프로디테님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있어. 솔로 라이프를 잘 살고는 있지만 외로워. 그래서 솔로 분들이거나 재회를 바라고 있는 분들처럼 상대가 없는 상황인 분들은 아마도 연애 안 한 지 시간이 조금 됐을 거고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썸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썸이나 연애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100% 믿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거든.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찜찜한 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 주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 뭐 이전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에 회의감을 느꼈거나 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나도 좀 남들처럼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웃는 게 좀 두려운 거.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어쩌면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는 있는데 선뜻 가까워지기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잘 지낼 자신이 아직은 없거든요. 우리 아프로디테님은 이렇게 지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같은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사람. 말로는 내 과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내 과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근데 과거라고 해서 막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 연애나 삶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당연한 거라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건 싫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잊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알지만 이해는 하지만 내가 후순위가 되는 걸 싫어해요. 난 그 사람의 옆을 지키고 있는 인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발전적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뭐 일에 집중하고 목표 때문에 뭐 연애에 소원해지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두지는 말라는 말인 거죠.
이제는 끈이 이어진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좀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서로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슴 한쪽에 항상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거. 서로가 서로를 항상 염두하고 있는 거. 맨날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하는 거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정상적인 발전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좀 깔끔하고 착실하고 사상이 생각이 불순하지 않은 사람. 천천히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나아가는 사람. 뭐 코인같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말고 허황된 상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말고 사생활 깔끔하고 생각도 순수해서 상식적인 사람. 경박스럽지 않고 진중하고 지금보다는 앞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프로디테님은 이렇게 지쳐 있거든. 그래서 혼자 있거든. 이게 남들에 의해서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람을 잘 안 만나. 만나도 마음은 잘 안 줘요. 음, 마음이 공허하고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고는 싶은데 누굴 만나고 마음을 주는 게 이제는 좀 두려워. 음, 그동안 사랑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내 모든 거를 줬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놓친 게 너무 많아. 막 가끔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이 나이 먹고 뭐 했길래를 막 울면서 불러. 이제는 힘들고 지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건데,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 좀 연애를 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했던 연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항상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든지 뭐 혼자 술을 마시든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뭐 이런 하소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솔로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되돌아보게 된 거죠. 되돌아보니까 항상 싸웠던 이유도 비슷했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도 비슷했고 헤어지는 이유도 비슷했던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이유들이 비슷하다는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프로디테님처럼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는 그런 거죠. 제가 겪었던 모습이랑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TMI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3개월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프로디테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지 어떤 사람이 우리 아프로디테님한테 고백을 하게 될지 볼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 아포로디테님이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야망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좀 서운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는 하기 나름이니까. 자, 먼저 이 사람은 이렇게 뭘 하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세심하고 책임감이 있고 깔끔한 성격의 사람. 약간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증명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꼼꼼한, 깐깐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갑옷이나 무기들을 그냥 만들기만 하지 않고 아이언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일만 주구장창 죽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항상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기도 하고 야망은 있지만 힘을 내세워서 강제하고 위협하고 억압하면서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지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모습이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잘생기고 막 예쁘다기보다는 매력 때문에 끌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 거 있죠. 뭐 이 사람은 당기지 않았는데 나는 당겨지는 거.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아마 다음날 지장이 없을 만큼만 마시고요. 가능하면 다음날 할 일이 있으면 안 마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을 하는 편이고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혼자 뚝딱뚝딱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라던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이상적인 것, 뭐 상상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것들을 현현시키는 거를 좋아해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음악을 한다거나 뭔가 제작을 하는 뭐 이런 뭐 공방이나 건축을 한다거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형상이 없는 것들을 현실로 현현시키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야망이 좀 큰 사람이다 보니까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때도 좀 크게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계획이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가지는 사람이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음, 남들이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야 그게 진짜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게 장점이라면 절정에 딱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성공을 이루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걷기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 사람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기도 하고 일에서든 뭐 인간관계든 잘 하는 편이라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외모는 평균 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모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아프로디테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요. 남자라면 170대 중반에서 후반의 키고요. 여자라면은 150대 후반에서 160대 초반. 살집이 좀 있거나 좀 마르거나 하지 않고 평균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는 약간 어두운 편. 그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는 좀 밝은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이 3개월 안에 우리 아프로디테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 구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연락 올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아예 없어서 구패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나 직장, 뭐 취미생활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곳, 뭐 미술실이나 녹음실, 뭐 공방 작업실, 뭐 디자인, 건축 관련, 뭐 컴퓨터 관련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파트너가 있는 일이나 상황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생산성이 있는 쪽에서 인연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프로디테님을 알게 되는 순간 다시 연락이 닿는 순간 우리 아프로디테님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면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마음 졸이고 있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막 재력 같은 걸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은 부족한 느낌을 준다거나 자기의 전공 분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아프로디테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 아프로디테님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예쁘고 잘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이상형에 가깝대요. 오래전에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거나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야, 너 같은 여자면, 너 같은 남자면 사귀지, 만나지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나 야, 너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누구한테 차였다고 하면 야, 그 사람 눈이 삐었네 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거나 뭐 앞에 얘기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 아프로디테님을 예쁘고 잘생겼다고 보면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 아프로디테님한테 그 사람은 뭐 취미든 뭐 앞날을 계획하는 거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있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 스타 카드가 희망의 카드인데 희망이라는 거는 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빛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 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다가오는 신호를 알아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걸든지 뭐 근처에서 서성이든지 자꾸 눈을 마주친다든지 할 때 그 신호를 알아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든 있을 거예요. 그 신호를 잘 캐치하면 이 사람이랑 인연이 이어질 거예요. 상대가 없는 솔로라면 얼른 캐치해서 예쁜 연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를 하고 있다면 잘 판단해서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좋으면 그냥 인연으로 알고 지내면 되잖아요. 그죠? 재회를 바라고 있고 헤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연락이 올 거고요. 아니라면 이런 사람이 헤어져서 비어져 버린 우리 아프로디트님의 마음을 다시 채워줄 거예요. 자, 3개월 안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라고요.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에오스트레님 안녕하세요. 네, 3개월 안에 우리 에오스트레님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뉴페인지 구페인지, 어떻게 다가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에오스트레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에오스트레님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누군가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만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든 썸 타고 있는 사람이든 뭐 재회든 뉴페이스든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하려고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소개팅 주선이 들어온 적이 있다거나 뭐 친구 폰에서 사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애인이 없다거나 그 사람도 애인을 찾고 있다거나 뭐 그 사람도 우리 에오스트리님을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에오스트리님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썸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연애 중이라고 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 에오스트리님 마음속에 들어왔거나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자로 살고 있고 연애 중이라고 해도 자꾸 딴맘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어지럽기만 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도 너무 많아요. 뭐 이러면 어쩌지? 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애인이 생기면 잘 지낼 수는 있을까? 뭐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괜찮을까? 괜한 짓 하는 건 아닌가? 뭐 실망하면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복잡해요. 왠지 느낌이 좀 핀치에 몰린 느낌이야. 마음은 연애를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에오스트레님 모습 그대로 그냥 연애하고 사람 만나면 되는데 너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나다가 헤어지면 좀 어때? 만나다가 좀 싸우면 좀 어때? 연애하다가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계속 이런 걱정만 하고 있게 되거든. 우리 에오스트레님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거 말고도 뭐 상황적으로도 뭐 현실적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서 좀 미칠 지경이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막 상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 중이라고 해도 연애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만날 사람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 해요. 뭐에 꽂혔다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뭐 손해를 보든 말든 막무가내로 뭐 막 하는 사람 말고 둘이 다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지 지금 이 상황에 꽂혀서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 막 탓만 하는 거 막 대판 싸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헤어지든 뭐 만나든 막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약간은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사람 말고 사랑은 감정으로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이상적인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오스트리님은 결정을 칼같이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랑은 좀 다른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뭐 이런 멘토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죠.
막 나보다 막 한참 잘나서 막 우러러보는 정도는 아니지만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음, 가능하면 틀이 좀 잡혀 있는 사람. 음, 자기만의 기준이라던가 뭐 현실적인 상황이라던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미래 비전이라던가 뭐 생각하는 사상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틀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을 원해요. 뭐 안정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공무원처럼 뭔가 안정적이고 틀이 잡혀 있고 생각이나 사상이 튀지 않는 사람, 평범하고 잔잔한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멘토 같은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안정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사람, 여유가 있고 둥글게 둥글게 사는 사람. 이 세 개의 카드 전부 안정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오스트님은 지금 현재 마음이 불안정하고 이전 연애도 뭔가 불안정한 연애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된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에오스트님이 상대방을 좀 챙겨주는 그런 연애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어요. 원하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정된 연애, 좀 편안한 연애. 자꾸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없는 그런 연애를 원하고요. 안정되고 둘 사이가 확실하게 틀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뭐 애인이라고 뭐 연인이라고 굳이 자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애. 둘 사이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지만 그 특별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둘은 이미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이 무의식 속에 있는 연애. 누군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연애를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뭐 사무적인, 뭐 의무적인 그런 표면적인 사랑의 표현 말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내 머리나 나의 모습을 딱 잡아줬으면 좋겠거든. 자, 그럼 3개월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에오스트레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지, 어떤 사람이 우리 에오스트레님한테 고백을 하게 될지 볼게요. 여기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딱 원하는 딱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에오스트레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에오스트레님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이 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 정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에오스트레님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모성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안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한테 약간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걸 엄청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잘 챙겨준다거나 창문 앞에서 막 매미가 막 시끄럽게 울어대도 가만히 냅두거나 다치지 않게 살짝 잡아서 다른 데로 옮겨준다거나 뭐 길 가다가 뭐 어깨빵을 해도 먼저 사과하고 괜찮냐고 묻고 막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연애에서도 상처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상처가 많아요. 어쩌면 가정에서도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정이 많아서 힘들어도 받아주고 참아주고 안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공감도 잘해주고 눈물도 많고요. 항상 자기 사람들,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화가 나도 나를 세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처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걸 티를 안 낸다거나 막 센 척을 한다거나 막 허풍을 좀 떨 수 있겠고요. 연애 상대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부정하거나 회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에 칼이 10개가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픈 걸 티내지 않는다거나 부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세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막 착각하고 있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세상을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 눈앞의 것, 지금 코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미래에 행복한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에 행복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지금 불행하다고 미래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힘들어도 지금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은 좀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은 좀 우기기도 하고. 물론 지금을 잘 살고 지금 힘들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좋긴 하지만 그 시야를 넓히려고 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사는 거 좋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착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타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비난했던 그런 모습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도 그렇게 한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성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좀 안아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누군가 자기를 안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픔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삐뚤게 보진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아요. 세상 다 그런 거지 어쩌겠어. 그렇다고 내가 악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잖아. 그건 싫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바보 카드처럼 진짜 바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상처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자기만의 신념은 확실히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도시 술꾼 여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정은지가 연기했던 그 지구라는 캐릭터의 대사가 있는데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지구라는 캐릭터가 학생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애인이나 가족한테는 잘하지만 일부러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느낌의 사람.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허풍을 떤다거나 뭐 센 척을 한다거나 마음이랑은 다르게 좀 띡띡거린다거나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이뤄내서 다 품어줄 수 있기 전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이뤄내기보다는 같이 힘들기보다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금전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외모도 잘 꾸미고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돕기도 해요. 꼼꼼하기도 하고요. 세심하기도 해서 이 사람이랑 연인이 되면 데이트 자체는 즐거울 거고 우리 에오스트레님을 위해주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에오스트레님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자기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환승이별이나 바람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항상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를 줘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라는 말을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저도 그렇긴 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부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무서워해요. 이렇게 꿈을 꿀 정도로 싫어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발벗고 나서서 막 빨리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멘탈이 나가버려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상처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였던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 감추고 싶은 사건. 이렇게 하나씩 쭉 나열해서 리딩해 보면 뭐 겁쟁이고 막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착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순둥순둥한 사람.
외모는 살짝 작은 편이에요. 외모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에오스트레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남자라면은 160대 중후반, 여자라면은 150대 초반. 작은 편이면서 살짝 마른 편. 손발이 작고요. 눈도 살짝 작아요. 전체적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긴 해요. 조금 귀여운 느낌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3개월 안에 우리 에오스트레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 뉴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공원이나 산책길, 산이라면은 좀 낮은 산, 동산 같은 곳이 될 수 있겠고요. 에오스트레님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거기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곳이거나 뭔가 지켜야 되는 곳, 직업적으로 본다면 경찰이나 군인 같이 뭐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되는 장소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에오스트레님을 알게 되는 순간, 다시 연락이 닿는 순간 에오스트레님에게 공기처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어느 순간 우리 에오스트레님도 모르는 사이에 에오스트레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겁이 많고 안전제의를 외치는 사람이지만 우리 에오스트레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공기처럼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예뻐서 우리 에오스트레님을 예쁘다고 생각해서 막 직설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만나보자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에오스트레님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그 사람을 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듯하거든. 우리 에오스트레님한테 그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줄 거고요.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게 될 거고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에오스트레님의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 어때요?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리딩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 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당기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공기처럼 스며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오스트레님이 적극적으로 당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솔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확실하게 밀어내는 게 좋아요. 스며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들어서 밀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재회를 바라고 있고 헤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에오스트레님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이 헤어져서 비어져 버린 우리 에오스트레님의 마음을 다시 채워줄 거예요. 자, 3개월 안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라고요.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